노인네가 명품이 뭔지 알겠어? 노인네가 명품이 뭔지는 알겠어? 저것도 아까워. 며느리가 친정 엄마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옥자의 손에 들린 것은 가격표에 2만 원이라고 적힌 새빨간 내복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겐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시어머니에겐 2만 원짜리 내복.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모욕의 순간이 500억 원의 운명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줄은. 사흘 후 칠순 잔치에서 터진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과연 그날 연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김옥자는 몸빼 바지에 고무신을 신고 재래시장으로 나섰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옥자는 생선 비린내 나는 골목길을 걸으며 임대료 수금을 시작했죠. 사장님, 이번 달도 잘 부탁해요. 생선 가게 사장이 봉투에 든 현금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하네. 장사 잘 되나? 옥자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덕분에 먹고 삽니다, 어머니. 사장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죠. 옥자는 낡은 가방에 임대료를 차곡차곡 넣으며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이지만 여전히 직접 발품을 파는 그녀의 모습에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거실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죠. 며느리 최미영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미영아. 무슨 일이야? 옥자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어머니 칠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엄마와 합동으로 호텔에서 생일 파티하면 어떨까 해서요. 미영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네. 그럼 준비하고 연락드릴게요. 예쁘게 차려입고 오세요. 미영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죠. 옥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노트 안에는 부동산과 예금 잔고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500억이 넘었구나. 옥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장롱 맨 안쪽에서 비닐 포장된 정장 한 벌을 꺼냈어요. 10년 전 백화점에서 맞춘 최고급 원피스와 자켓이었죠. 오늘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겠어. 옥자가 정장을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호텔 로비에 도착한 옥자는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미영이 다가와 옥자의 팔을 잡았죠. 하지만 미영의 얼굴에는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옥자의 10년 된 정장이 초라해 보였던 것이에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미영이 옥자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죠. 넓은 연회장 한가운데는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돈댁 어른들은 중앙 테이블에 앉아 환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선물 시간이에요. 사회를 맡은 조카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죠. 아들 박민호와 미영이 사돈어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영이 고급스러운 백화점 쇼핑백을 정중히 내밀었어요. 엄마,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에요.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안사돈이 포장을 뜯자 최신형 명품 핸드백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안사돈이 감탄하며 소리쳤어요. 500만 원 정도 되죠.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미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사돈댁 식구들이 미영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이제 옥자의 차례였습니다. 미영이 검은 비닐봉지를 옥자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는 평소에 편안한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시장에서 제일 따뜻한 걸로 골랐어요. 어때요, 어머니 좋죠? 미영이 큰 소리로 말했죠. 옥자가 비닐봉지를 열자 빨간 내복이 튀어나왔습니다. 가격표에는 2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돈댁 조카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고맙다. 옥자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미영이 친정 엄마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노인네가 명품이 뭔지나 알겠어요? 저런 게 잘 어울리죠. 그 순간 옥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옥자는 거울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빨간 내복이 손에 들린 채였습니다.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번 돈이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옥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계산대에서 민호가 카드를 꺼냈죠. 그런데 그 카드는 민호 명의가 아닌 옥자 명의였습니다. 530만 원 나왔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옥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죠. 아들마저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빨간 내복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금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증여 계약서를 꺼냈죠. 옥자는 라이터를 켜고 서류에 불을 댔습니다. 서류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옥자의 눈에 서늘한 빛이 돌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옥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파티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옥자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점장님, 혹시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옥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장님? 지점장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옥자가 신중하게 당부했죠. 오후에 지점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옥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옥자는 거실 문을 꼭 닫고 지점장을 맞았어요. 민호와 미영이에게 맡긴 통장들 있잖아요. 10년치 입출금 내역을 모두 뽑아주세요. 옥자가 진지하게 말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이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어요. 1시간 후 두꺼운 내역서 묶음이 옥자 앞에 놓였죠. 옥자는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뭔가요? 옥자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어요.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이 나간 것 같은데요. 지점장이 확인하며 답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같은 날 미영이 친정 오빠 계좌로 3억이 들어갔네요. 옥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건요? 어머니 병원비라고 적혀 있는데? 옥자가 다른 줄을 가리켰죠. 700만 원이 나갔군요.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날 강남 성형외과로 700만 원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옥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점장이 떠난 후 옥자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전자상가를 찾았어요. 초소형 녹음기 있나요? 아주 작은 걸로요. 옥자가 점원에게 물었죠. 어르신, 이건 어떠세요?
동전만 하고 열흘 동안 녹음됩니다. 점원이 작은 기기를 보여줬어요. 2개 주세요. 옥자가 현금을 꺼냈죠.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미영이 시장에 간 사이 옥자는 미영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어요. 옥자는 드레스룸 구석 의자 밑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붙였죠. 그리고 미영의 차 조수석 시트 밑에도 또 다른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드레스룸에 울려 퍼졌어요. 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미영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왜? 무슨 일이야? 친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죽나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다니까. 냄새나는 노인네 돈만 아니면 벌써 갖다 버렸어. 미영이 독서를 퍼부었어요. 옥자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움켜쥐었죠. 하지만 꾹 참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틀 후 옥자는 미영의 차에서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집에서 재생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엄마 재산 빨리 정리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치매 진단서 조작할 의사 섭외 끝났어.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럼 요양원에? 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죠. 당연하지.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할 수 있잖아.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여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옥자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일부러 연기를 했습니다. 밥상에서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며 밥을 흘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어제도 가습을 켜놓고 깜빡했어. 옥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의 눈에 번뜩 욕심이 스쳤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미영이 상냥하게 말했죠. 옥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미영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법무사님? 저 미영이에요.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죠?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옥자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 변호사님,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시작하세요. 옥자의 문자를 받은 강 변호사가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시죠. 그날 밤 옥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네가 선택한 길이야. 옥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각, 강 변호사가 옥자의 집을 찾았어요. 미영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옥자는 강 변호사를 조용히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옥자가 서류를 펼쳐보자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죠. 이게 뭔가요? 옥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준비 중인 서류예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입니다. 강 변호사가 심각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요양원 강제 입원 계획서고요. 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죠. 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이런 짓을 하려는 거군요.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재단 설립은 허가가 오래 걸려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언대용 신탁이 가장 확실합니다.
강 변호사가 제안했죠. 신탁이요? 옥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회에 기부하도록 계약하는 거예요. 효력이 즉시 발생해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죠. 강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옥자가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자는 미영에게 들키지 않게 집을 나섰어요. 강 변호사와 함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죠. 어르신, 오늘 정밀 검사를 받으실 거예요.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옥자는 2시간 동안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뇌 MRI 촬영도 진행했죠. 검사 결과가 어떤가요? 옥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세요.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매우 우수해요. 의사가 웃으며 답했죠.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를 발급해 드릴게요.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옥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진단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후 옥자는 강 변호사와 함께 대형 로펌을 찾았죠. 전 재산 500억 원을 사회 기부 목적으로 신탁하고 싶습니다. 옥자가 변호사들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신 건가요? 이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작성과 계약이 모두 끝났죠. 이제 옥자의 모든 재산은 신탁회사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자를 보고 미영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길 잃어버리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미영이 거짓 눈물을 흘렸죠. 친구 만나고 왔어. 옥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옥자의 옷주머니를 슬쩍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옥자는 안방에서 서랍이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죠.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찾았구나. 옥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영이 인감도장을 찾아 헤맨 것이 분명했죠. 밤늦도록 잠들지 못한 옥자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내가 자식을 괴물로 키웠어요. 옥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 손으로 이 악연을 끊어낼게요. 옥자가 영정사진에 대고 맹세했죠. 새벽이 되자 옥자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옥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 어머니.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 칠순 잔치에서 저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어요. 옥자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요. 강 변호사가 믿음직하게 답했어요. 옥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각오해라. 옥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신탁계약 다음 날 답답한 속을 달래려 집을 나선 옥자는 무작정 걸었어요. 과거 자신이 튀김 장사를 했던 재래시장 근처까지 당도했죠. 허름한 무료 급식소 앞에서 옥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옥자가 고개를 돌리니 20대 후반의 여성이 노인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고 있었죠. 그녀는 까다로운 요구에도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옥자가 뜨거운 국물 그릇을 받으려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 순간 수진이 맨손으로 그릇을 받아냈죠. 다치실 뻔했네요.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는 수진의 팔목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거 자신이 튀김 기름에 데어가며 아들을 키울 때 생겼던 상처와 같은 위치였죠. 이 흉터는? 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 튀김 장사하다 생긴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옥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수진에게서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자 수진이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풀어 옥자에게 둘러줬어요. 할머니 손이 차가우시네요. 이거 두르세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목도리를 감아줬죠. 옥자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명품 선물보다 이 낡은 목도리가 훨씬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뭐 하는 분이세요? 옥자가 물었어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답했죠. 옥자는 수진이 미혼모로 어렵게 살면서도 자신보다 힘든 이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마음의 연대감을 느꼈어요. 젊은이가 참 기특하네요. 옥자가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건네려 했죠.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수진이 정중히 거절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옥자는 수진의 순수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진심 어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었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지정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요. 옥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수정하시겠어요? 강 변호사가 물었죠. 이수진이라는 미혼모 아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옥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알겠어요. 내일 서류를 준비해 드릴게요. 강 변호사가 흔쾌히 응답했죠. 그날 밤 옥자는 수진이가 둘러준 낡은 목도리를 목에 감은 채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돈이 쓰여야 할 올바른 곳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옥자는 칠순 잔치에 입고 갈 옷을 고민했죠. 화려한 정장이 아닌 수진이 둘러준 낡은 목도리와 단정한 개량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미영아,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 옥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혼잣말했어요. 다음 날 수진을 다시 찾은 옥자는 급식소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눴죠. 딸이 몇 살이에요? 옥자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5살이에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렇게 봉사하러 나와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힘들긴 하지만요. 이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옥자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더욱 들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수진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옥자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옥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죠.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이번 주말 칠순 잔치가 기다려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드디어 다가온 옥자의 칠순 잔치 당일이었어요. 미영은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했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미영이 거울을 보고 립스틱을 바르며 혼잣말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에는 미영이 초대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어요. 친척들과 언론 기자들까지 참석해 연회장이 북적거렸죠. 하지만 옥자가 요청한 사람들도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신탁사 변호사들과 자선단체 대표들이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미영이 옥자를 보고 달려왔죠. 옥자는 화려한 정장 대신 단정한 개량 한복에 낡은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어머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그런 차림으로 오셨어요? 미영이 작은 소리로 불만을 표했죠.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옷이야. 옥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칠순을 맞이하신 김옥자 어르신께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크게 외쳤죠. 옥자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또렷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옥자가 마이크를 향해 말했죠.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및 금전 신탁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이었어요.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사람들이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사흘 전 제 전 재산 500억 원을 신탁을 통해 사회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옥자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현재 제 명의로 된 재산은 0원입니다. 옥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미영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미영이가 입을 벌린 채 옥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죠. 도장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민호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친정 엄마에겐 500만 원짜리 명품백, 나에겐 2만 원짜리 내복을 주던 너희들에게 줄 돈은 없다. 옥자가 공개적으로 그들을 망신줬죠. 친정엄마 생일엔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시어머니 생일에는 고작 2만 원짜리 시장 내복을 건넨 아들 며느리의 사건과 시어머니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연회장에 있던 기자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건 무효야. 치매 노인네가 한 짓이라고. 미영이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죠. 사람들이 자식들을 비난하는 수군거림으로 연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못된 자식들이네. 시어머니를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어? 하객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옥자는 당당하게 단상을 내려와 강 변호사의 호의를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갔죠. 뒤에 남겨진 자식들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방법이 있어. 미영이 이를 악물며 독하게 말했죠. 연회장 밖으로 나온 옥자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변호사님, 이제 저들이 어떤 짓을 할지 지켜보죠. 옥자가 강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강 변호사가 믿음직하게 답했죠. 칠순 잔치 다음 날 아침 옥자의 집 앞에는 500억 기부 천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뤘어요. 하지만 미영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죠. 인터폰 좀 받으세요. 기자들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영이 인터폰을 통해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제 행사의 충격으로 심신이 약해지셨습니다. 사실 치매 증상이 심해서 헛소리를 하신 거예요. 미영이 가짜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했죠. 안방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못된 년이구나. 옥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호가 거실에서 미영에게 다가왔죠. 이미 재산 다 넘어갔는데 무슨 소용이야?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보야,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치매 상태에서 한 기부라고 소송 걸 수 있어. 미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죠. 최소한 유류분은 챙길 수 있다고. 100억 정도는 건질 수 있어. 미영의 눈에 독한 빛이 돌았습니다. 미영은 집안의 전화선을 모두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옥자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죠. 어머니, 기부 취소각서에 도장 찍으세요. 미영이 서류를 옥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싫어. 옥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가 안 찍으시면 계속 이렇게 갇혀 있으셔야 해요. 미영이 협박조로 말했죠. 옥자는 갑자기 뒷목을 잡고 우억하며 신음했습니다. 고혈압이 급격히 올라온 것이었어요. 약 좀. 옥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협탁을 가리켰죠. 미영이 혈압약이 든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건네주는 대신 바닥에 쏟아버리고 발로 지시겨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머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미영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죠. 그냥 가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미영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옥자가 살려달라고 손을 뻗으며 AI 스피커를 향해 소리쳤어요. 진이야, 119 불러줘. 옥자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죠. 하지만 미영이 스피커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어요. 미영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옥자를 차갑게 내려다본 미영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갔죠. 그리고 열쇠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옥자가 설치해둔 스마트 홈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어요. 강 변호사의 사무실 태블릿 PC로 생생하게 전송되고 있었죠. 영상을 지켜보던 강 변호사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살인 미수가 진행 중입니다. 강 변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즉시 출동해 주세요. 강 변호사가 주소를 알려줬죠. 10분 후 옥자의 집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미영이 당황해서 대문을 열자 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어요. 최미영 씨,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외쳤죠.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미영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안방으로 달려가 옥자를 응급처치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강 변호사가 달려와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옥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영과 민호가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본 옥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승부를 봐야겠어요. 옥자가 강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존속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 재판 당일이 되었어요. 옥자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죠. 방청석은 세기의 폐륜 재판을 보려는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피고인들을 입정시키세요.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갑을 찬 미영과 민호가 피고석에 앉았죠. 미영의 얼굴은 며칠 만에 야위어 보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지시했어요. 아들 측 변호인이 일어서며 뻔뻔하게 주장했죠. 원고는 치매 환자입니다. 피고인은 당황해서 응급조치를 못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말도 안 된다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침착하게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것을 보시죠.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김옥자 씨가 받은 대학병원 정신감정서예요.
공증까지 마친 정식 서류죠.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피해자의 정신은 매우 온전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군요.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죠. 며느리 측 변호사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CCTV 영상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싶어요. 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방범을 위해 직접 설치하고 동의한 합법적인 홈캠입니다. 그럼 영상을 재생해 보시죠. 강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법정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죠. 미영이 옥자의 혈압약을 발로 지니기는 모습이 고화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미영의 냉혹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저런 괴물이? 하는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판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추가 증거가 더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치매 진단서 조작하자. 미영과 민호의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재산 빨리 정리해야지. 걱정 마. 의사 섭외 끝났어.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계획적인 폐륜 범죄였음이 명확히 드러났죠. 판사가 옥자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옥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내 자식들은 나를 어머니가 아닌 죽어서 돈을 뱉어낼 유산으로만 봤어요. 옥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모은 돈을 자기들 배만 불리는데 써왔습니다. 옥자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옥자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죠. 재판부는 잠시 합의를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1시간 후 판사가 돌아와 선고를 시작했어요. 김옥자 씨의 신탁 계약은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판사가 분명히 선고했죠. 피고인 최미영에게는 존속살해 미수 및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호에게는 공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포승줄에 묶인 민호가 울부짖었죠.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외면했어요. 휠체어를 돌려 당당하게 법정을 빠져나갔죠. 이제 정말 끝났네요. 강 변호사가 옥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옥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법정 밖으로 나온 옥자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1년 후의 봄날이었어요. 옥자의 500억 기부 신탁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은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과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성장했죠. 뉴스 시간입니다. 거실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난해 폐륜 사건으로 화제가 됐던 박민호, 최미영 부부 교도소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며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그들의 비참한 근황을 짤막하게 보도했죠. 옥자는 씁쓸하지만 담담하게 TV를 껐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옥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돈댁 역시 미영의 범죄에 가담하고 옥자의 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재산이 압류되고 파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옥자는 넓고 삭막했던 대저택을 처분하고 재단 근처에 볕이 잘 드는 아담한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토마토가 잘 자랐네. 옥자가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며 미소 지었죠. 그때 대문을 여는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수진과 그녀의 5살 딸이 옥자의 품에 달려와 안겼어요. 수진은 재단의 정식 직원이 되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죠. 옥자가 마련해준 기회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첫 월급 탔어요. 수진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옥자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죠. 할머니께 선물이 있어요. 수진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옥자가 상자를 열어보니 최고급 순면으로 만든 따뜻하고 부드러운 내복 한 벌이 들어있었어요. 옥자는 1년 전 미영에게 받았던 모욕적인 2만 원짜리 까칠한 내복을 떠올렸죠. 그때와는 천지 차이인 수진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수진아. 옥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말했죠. 내 평생 받아본 선물 중 가장 귀하고 따뜻한 옷이다. 옥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수진의 딸이 옥자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따사로운 봄볕 아래 평상에서 옥자, 수진 그리고 수진의 딸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갓 지은 밥을 먹었죠.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옥자가 텃밭에서 기른 나물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많이 먹어라. 직접 기른 거야. 옥자가 수진의 그릇에 나물을 더 담아줬죠. 엄마, 할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수진의 딸이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옥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행복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 할머니가 너희 진짜 가족이야. 옥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수진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옥자가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었죠. 수진과 딸이 떠난 후 옥자는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선물한 내복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옥자가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죠.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옥자의 은발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옥자는 수진이 선물한 내복의 따뜻한 질감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죠. 옥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주는 관계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어떤 것이 진짜 가족일까요? 옥자는 5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수진과 같은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관계를 찾은 거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옥자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